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거다. 근데 과연 100% 대체가 될까요? 사업하시려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니셔야 돼요. 자금이 의외로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천 송도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계시는 유현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되게 어리시고 되게 나이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아이들이죠. 저희 다 동안입니다, 저희는. 네. 어떻게 하시다가 그러면은 자율주행 로봇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자동차를 개발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점점 무인화가 되는 걸 보고 이게 도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인도라던가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면 이 시장이 조금 더 크겠다. 서비스 로봇을 원래는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서비스 로봇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 먼저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베이스 플랫폼들을 먼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예전부터 혹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이제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터득하게 된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도면 그리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오토캐드 R14 버전이었죠, 그때. 네,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하다가 자동차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개발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뭘 개발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개발해 놓으신 것들을 전체 다 패키징을 해서 실제 자동차를 도면을 그려봤고 제작을 해봤고 이걸 인증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자동차 제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제 정해진 루트는 없어요. 그럼 현재 지금 이제 만드시는 그런 상품 제품들을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동 로봇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이 생각하시는 게 공장에서 돌아다니는 AGV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낮은 친구들이 이제 대차를 끌고 간다던가 박스를 옮긴다던가 팔레트를 들고 간다던가 그런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실 건데 이제 로봇들은 공장을 벗어나서 우리 옆을 주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실내용 로봇의 구동계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조그마한 턱을 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환경의 인도를 주행을 한다거나 상당히 조금 힘든 구동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이런 환경에서 주행을 할 때 정밀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동계부터 개발을 하자 해서 이런 베이스 플랫폼을 먼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처음에는 이제 배달 로봇을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배달 로봇의 역할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목적지에서 여기로. 물론 간단하게 언급은 하는 거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무수한 기술들은 정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이 기능들을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사람의 근처에서 주행을 하는 거이니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뛰어넘어서 로봇은 반드시 혼자 다녀야 한다. 그리고 로봇은 반드시 혼자 다녀야 하고 신뢰성이 높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에서 저희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죠.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안전해야 하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에 제작했던 그 유아용 전동차랑 비슷하게 접목을 하고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유아용 전동차. 네, 안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유아용 전동차가 아동 범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아이들은 진짜 조금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로봇도 비슷해요. 로봇 자체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로봇은 안전해야 합니다. 또 이제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은 혹시 뭐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시던가 그쵸. 뭐 그런 이제 조금 노약자분들이 네네. 이제 편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범주가 늘어나면서도 약간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저 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앞으로 이런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지 혹시 예측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되게 분분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거다. 근데 과연 100% 대체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는 아니고 그쵸. 더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이나 감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 네. 서비스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네. 딱 갖다 주기만 하는데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조금 더 이게 사람이 신경 쓰지 네네.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야외에서 주행하는 로봇도 동일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 라이더와 배달 로봇을 비교를 하자 그러면 라이더는 사람 한 명이 한 개의 음식을 배달하지만 로봇은 사람이 투입하지 않아도 음식물을 배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주행 환경에서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라이더 하시는 분이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이 로봇의 관리자로 오게 되면 이 한 명의 사람이 다수의 로봇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명의 사람이 동시에 배달할 수 있는 음식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네, 그렇죠. 따라서 로봇은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야 뭔가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이제 시장에도 독주하는 한 명보다는 이제 비슷하게 가는 여러 팀이 있으면 같이 성장하게 되죠. 저는 이런 이제 로봇 사업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음식점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경쟁이 세서 충분히 힘들겠지만 네네. 이런 쪽은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지 네네. 혹시 그런 것도 그렇죠. 우선 저희는 단순 판매죠. 제품을 네,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판매가 정말 많이 돼서 시장에 깔리게 하는 게 제품을 가진 회사에서는 정말 이상적인 수익원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일단 단순한 제품의 판매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로봇이고 이 제품과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무한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결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한 가지 한 가지들을 다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렌트카를 빌리게 되면 예전에는 렌트카 사무실에 가서 돈 내고 키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어플로 신청하고 어플로 키를 대면은 어플로 차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차를 빌려주는 건데 이 기업에는 고객 데이터가 쌓여요. 이게 수익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수익원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렌트카를 빌려서 어디를 갔다. 요즘 렌트카는 다 GPS가 있습니다. 이 GPS를 이용해서 몇 세 어느 성별의 고객은, 그러니까 나이대와 성별의 고객군은 이 렌트카를 빌려서 어디를 이동했다. 몇 시에. 그러면은 이게 다 하나의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빅데이터 군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자금 융통을 하시고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좀 가감 없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 창업하시면서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금을 정말 무일푼에서 자금을 소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몇 개만 좀 네. 소개를. 이번에 청년 창업사관학교도 나오셨던데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자금을 좀 얼마나 받으셨는지. 저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약 1억 정도 수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수혜받은 청년창업융자 자금이
이거는 융자죠. 지원 자금이긴 해도 융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도 저희는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기복캠프, 그 벤처캠프 같은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융자로 해서 못해도 1억에서 뭐 많게는 30억까지 뭐 수혜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자기는 이제 이런 데서도 수혜를 못 받았는데 나는 진짜 이거 가지고 성공을 하겠다. 난 자신 있다. 망하지 않을 자신 있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융자를 받으셔서 어느 정도 구실을 차리신 다음에 사업을 꾸려나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같이 청년 창업사관학교 출신이지만 정말 대단하신 대표님들 많이 봤어요. 정말 많아요. 실제로 뭐 진짜 작은 아이템이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써 창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작은 활용들 다양하게 이제 도전을 하셔가지고 자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여러 정부 자금들을 활용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해에도 혹시 신청하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이후로는 2년 차가 안 되죠. 근데 이게 2년 차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다른 뭐 신기술 창업사관학교 전체 다 지원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받으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지금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런 로봇 제작이기 때문에 R&D 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저희는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패키지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노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중기부, 중진공, 중기부 이런 부처 말고도 인천 테크노파크라던가 아니면 스타트업파크 이런 곳에서 사업들이 나오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자금 관련한 부분 말고도 좀 솔직하게 이제 사람 힘들다거나 사업하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좀 직원들 없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농담이고요. 일단은 처음에 사업 시작해서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기계 쪽에서 저 혼자 도면 만들 수 있고, 도면 그릴 수 있고, 기계 가공을 할 수 있고, 용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품은 혼자 개발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도 할 수 있고, 패키징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원들을 제일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 한 명 한 명마다의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이 좀 못 믿어도 이분들을 믿고 기다리면 충분히 큰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도 웬만해서는 팀원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잘 안 뽑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한계가 반드시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팀을 반드시 구성을 해서 가는 게 좋고, 저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가장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하시려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트워킹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네트워킹을 가면 가장 비슷비슷한 그 또래와 형태의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이제 그들과의 이제 브레인스토밍 혹은 정보 교환으로 인해서 이 대표님들이 뭐를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대표님과 연관된 정보를 내가 알았을 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큰 힘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자금 얘기도 했지만 자금이 의외로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와요.
내 서비스는 나 혼자 고민해서 만드는 거지만 이 서비스의 이용자는 고객입니다. 고객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돈은 은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객 앞으로 가서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듣고 이거를 수렴한다면 고객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네. 쉽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기는 그쵸. 쉬운데 그 좀 거대하게 여러 네. 가지를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네. 시야를 또 그 와중에 갖는 거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야 돼요. 네, 채용하고 이제 사장님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괜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예전에는 나가면 저 새끼 또 나가 막 이랬는데 이런 거 나가면 네, 나가도 되죠. 저 새끼 또 나가 이랬는데 이거는 나가서 희한하게 나가면은 돈을 끌어오니까 네, 나가면 돈을 끌어오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서는 그래서 나간 거구나.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은 골프 치러 그쵸.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영업 다니시고 그쵸.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물론 100% 다 영업이 골프장에서 이루어진다, 뭐 사우나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아니어도 거의 대다수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장님들 어디 가셨냐면 한 3분의 1은 등산, 3분의 1은 골프장, 3분의 1은 사우나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자기가 뭐 좋아서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그 네.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그쵸. 찾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특히나 이런 마인드를 바꾸는 게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님들은 이런 마인드를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저도 창업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무뚝뚝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도면만 그리고 요거 만들고 하루에 말 많이 해봤자 한 5마디 정도? 이랬는데 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드라마. 네, 드라마를 네. 보다 거기서 나오는데 네. 이제 그 공과대학교 출신이 네.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대표의 자질이 없다. 네.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를 잘 만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코딩을 잘 할 수 있고 하지만은 뭐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두루 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맞아요. 또 중시를 하고 네네. 여러 사람들한테 그 자기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도 유치를 시킬 수 있고 네네.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영 출신의 대표를 모셔다 놔도 이 기술의 전반적인 거를 모르니까 디렉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루두루 알아야 해요. 특히나 대표님들이 자신이 없으면 첫 면접에서 직원들이 그냥 가버려요. 솔직히 직원들도 회사를 보고 오는 거지, 회사와 대표를 보고 오는 거지, 회사가 정말 작다. 근데 거기에 대표들도 무뚝뚝하고 자신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붙어 있을 직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이 뭔가 막혔을 때 그걸 굳이 자신의 지식으로 디렉을 주지는 못해도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번외 이제 얘기로 진짜 꿈꾸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지금 맨하탄 한복판에 사업을 짓고 있어요. 8층짜리 건물이고요. 전체 다 유리로 된 건물인데 그게 다 저희 회사 거예요. 이게 꿈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 보름 지금 설립 진행 중이고. 글로벌 회사 직권을. 네. 아무래도 로봇 시장을 봤을 때는 국내는 많이 작아요. 시장이 해외보다 국내는 많이 작다고 생각을 해서 해외 진출의 첫 발판을 물론 저희는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북경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북경은 사실상 이용 목적이 조금 다르고 조금 뭔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주로 이제 북미, 남미 그리고 유럽권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랑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뭐 저도 몰랐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정보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이런 정보들이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제 네. 많이 그런 것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니면 이제 도전하는 청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당장 이제 수익하고 뭘 만들 수 있을까는 생각은 나는데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처음에도 막 그런 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은 창업하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거기서부터 대박을 나셔야 그 다음 스텝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인터넷에 자주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계속 이제 서류를 넣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진짜 이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전을 하시고 끊임없이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 게 되든 안 되든 해보면은 그게 이제 노하우가 또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표님도 앞으로 승승장구 네. 정말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어디 가서 됐습니다. 화이팅!